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쭈ung굴입니다. 에디입니다. 네, 자 오늘은 상표권에 대한 얘기. 저희가 저번에 브랜드 장명법에 대한 이야기하고 이제 바로 이어서 상표권에 대한 이야기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표권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뭐 그렇게 길게 드릴 건 없어요. 브랜드 장명법을 하면서 상표권이 왜 필요한지 기본적인 설명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반복하면 상표권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고소 예방, 두 번째는 네이버 쇼핑 입점 시에 상표권이 돼 있지 않으면 브랜드 검색이나 그 다음에 가격 비교 모델로 묶일 수가 없다. 요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상표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이 업계에서 네. 너와 나의 듣보잡 자영업 레벨의 분들은 네네. 제가 알기로는 준님은 항상 상표권 등록을 했는데 네네. 보통 어떤가요? 다 업계에서는 흔히 하나요? 아마도 예전에는 몰라도 2000년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뭐 인터넷 쇼핑몰도 그렇고 주먹구구 창업이 많았죠. 저도 그랬고 그런 걸 잘 모르니까 상표권이니 지재권에 그러니까 지적재산권에 대한 개념 자체가 되게 없었잖아요. 우리도 그때 당시에는 막 MP3 막 여기저기서 다운받아서 듣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사실 그런 분들이 아직도 있긴 있겠지만 에디군도 안 그러고 저도 안 그러고 우리가 돈이 많아서 안 그러는 게 아니라 10,000원인가? 내면 요즘은 다 그냥 무제한으로 들을 수 있고 무제한으로 볼 수 있고 이런 시대다 보니까 지재권이 지켜지는 것처럼 거기에 발맞춰서 상표권도 사람들이 막 의장 등록도 그렇고 상표권도 그렇고 많이 개념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요즘은 사실 상표권에 대한 소송 얘기도 신문에 종종 나오는 편이고 대기업들의 어떤 상표권 관련 사건들도 기사화가 많이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상표권에 대한 인지도가 꽤 올라간 상태예요. 그래서 2000년대는 사실 상표권을 등록하는 사람들이 뭐 거의 없었다 이렇게 본다면 이 모바일 쇼핑이 대세가 된 최근 한 5년에서 한 7년 사이 이때는 거의 대부분 상표권을 등록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상표권 네이버 쇼핑 메인에서 수분크림이라고 검색한 결과예요. 이미지 작으면 저희가 이미지 첨부해 드릴 건데 어쨌든 여기서 이 중간에 브랜드라는 항목에 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키엘, 피지오겔, 닥터지, 동국제약, 미샤, 빌리프 이런 것들이 상표권이 없으면 여기에 등록이 안 됩니다. 일단 그러니까 내가 수분크림을 아무리 만들어도 이 제품이 그 제품 브랜드가 이 안에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표권은 당연히 등록이 돼야 되는 거고 상표권이 있어야 네이버 쇼핑에 브랜드 등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판매처 94라고 묶여있는 요 키엘 울트라 페이셜 수분크림의 판매처 94라고 되어 있는 게 바로 가격 비교 모델인데 상표권이 없으면 브랜드 등록이 안 되면 가격 비교 모델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위에 광고가 두 개 보이죠? 이게 모바일에서는 2개까지인가 3개까지인가 보이고 PC에서는 4개까지인가 광고가 보이는데 최상단에 광고가 나오고 광고는 비딩하는 거니까 광고는 상표권이 없어도 광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광고가 끝난 이후에 이 1위 자리를 지금 키엘 울트라 페이셜 수분크림이라는 게 먹고 있는데 이게 가격 비교 때문에 먹고 있는 거예요. 얘가 가격 비교로 묶이지 않았으면 아마 다른 가격 비교 모델이 1위를 먹었을 거예요. 그럼 내가 상표권이 없다. 그럼 난 가격 비교 모델을 만들지 못하니까 여기 1위 자리에는 절대로 올라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2위 자리는 뭐 어떻게 보면 뭐 특이할 수 있는데 가격 비교가 아닌 모델이 있고 이 첨부를 다 못했는데 아마 네이버에서 수분크림 검색해 보시면 그 1페이지에 있는 꽤 많은 제품들이 가격 비교로 묶인 제품들을 여러분이 아마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거 보면 가격 비교 모델로 묶인다는 것 자체가 노출을 상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 하나의 그 뭐랄까 비법? 같은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표권이 없으면 가격 비교 모델로 묶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표권을 반드시 등록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상표권은 무조건 등록해야 된다. OEM 제조 비즈니스 모델 경우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내가 광고할 키워드를 분류해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상표권 얘기만 하는 건 아니고 상표권과 네이버 쇼핑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내가 광고하는 키워드를 네이버 쇼핑에서 검색을 해보고 키워드마다 가격 비교 모델이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아이비리그에 대학 입학할 때 인종마다 쿼터를 준다 말씀드린 것처럼 백인이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하버드에 백인이 100% 입학할 수 없고 아시아인이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아시아인이 100% 입학할 수 없는 것처럼 네이버 쇼핑도 키워드마다 쿼터가 정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슬롯 자리가 20개가 있다면 가격 비교 모델이 10개, 단독 쇼핑몰이 3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쇼핑몰이 3개, 쿠팡이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키워드마다 그 슬롯의 분배가 달라요. 모든 키워드가 똑같은 쿼터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광고할 키워드들 분류해서 내가 광고할 키워드에는 가격 비교 모델이 많다. 그러면 그 제품은 가격 비교로 묶고 내가 검색되는 키워드가 가격 비교 모델이 오히려 적고 개별 쇼핑몰 노출이 많다. 그러면 그 제품은 가격 비교로 묶지 말고 이런 식으로 내가 광고할 키워드와 네이버 쇼핑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그걸 먼저 검색을 해봐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키워드별 검색 결과를 분석해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이버 쇼핑 내에서 검색되는 그 쿼터별 그것도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속성이라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해당
해당 제품에 들어가는 키워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이걸 뭐 일일이 다 설명드리긴 어려운데 어쨌든 설명을 드리면 키워드별로 어떤 게 검색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예를 들면 세부 제품 특징이라고 해서 흡수력, 보습, 피부 탄력, 모공 케어, 피부 진정, 이걸 속성이라 그러거든요. 이 속성으로 검색되는 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 화장품 미용의 스킨케어 크림으로, 요건 또 카테고리인데 이 카테고리는 무엇인지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별 검색 결과를 분석해야 되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상품 등록 시 키워드와 카테고리가 매칭이 돼야 됩니다. 카테고리는 토너의 카테고리에 등록을 했는데 제품명은 수분크림이라고 쓰면 그 제품은 수분크림이라고 검색을 해도 검색이 안 돼요. 왜냐면 카테고리 우선 매칭이기 때문에 내가 카테고리를 토너로 등록을 했으면 그 제품은 제품명이 수분크림이어도 토너로 검색했을 때 검색이 되지 수분크림으로 검색을 하면 검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키워드와 카테고리 매칭을 하고, 그 다음에 키워드와 속성을 또 매칭하고, 속성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제품의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제품을 등록할 때 제품의 속성을 등록하는 게 있고, 그 외에 카페24나 속성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속성까지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네이버 쇼핑 시스템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10분의 영상으로 설명드리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이게 좀 스킬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데, 크게 우리가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만들 제품들을 네이버 쇼핑에서 검색을 해봐서 일단 기본적으로 쿼터를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상표권을 등록을 해서 가격 비교로 묶을 것인지 묶지 않을 것인지를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카테고리와 키워드를 매칭을 하고, 그 다음 속성과 키워드를 매칭을 하고, 이 전체적인 모든 거를 고려해서 상품 등록할 때 거기에 맞게 상품 등록을 한 다음에 마케팅도 거기에 맞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네이버 쇼핑이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관리해 보신 분들은 그래도 아 얘가 무슨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아실 텐데, 사실 그런 걸 한 번도 안 해본, 지금 예를 들어서 제 앞에서 설명을 듣고 있는 에디 같은 경우는 얘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상표권에 대한 개론적인 설명을 하면 당연히 에디처럼 경험이 없는 사람들도 알아듣겠지만, 상표권에 대한 개론 설명은 사실 1분이면 끝납니다. 그냥 네이버 쇼핑에서 가격 비교 모델을 하려면 상표권이 있어야 돼, 남에게 고소를 안 받으려면 상표권이 있어야 돼, 이 두 개만 하면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상표권을 가져가는 이유는 네이버 쇼핑이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우리가 더 마케팅을 더 잘하기 위해서 상표권을 갖고 가는 건데, 그러려면 네이버 쇼핑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지 않으면, 네이버 쇼핑 시스템이 100가지 있다고 치면은 단순히 상표권을 해서 가격 비교 모델을 묶는다라는 거 네이버 쇼핑의 10 정도밖에 이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90은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 안 쓰면 내가 손해를 보는 셈이기 때문에 나머지 90을 어떻게 하면 맞출 수 있는가를 지금 설명드리는 건데, 경험이 없는 분들은 사실 좀 와닿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 네이버 쇼핑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한 영상을 한번 찍어 볼게요. 저희가 준비가 되면 좀 더 디테일하게 체계적으로 분류해서 한 30분이나 1시간짜리 영상을 찍어서 뭐 이렇게 좀 나눠서 세분화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식으로, 네이버 쇼핑은 사실 대한민국에서 가격 비교 쇼핑 모델로는 넘버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고, 온라인 쇼핑몰을 하는 사람이 네이버 쇼핑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는, 예를 들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에디군이 패션을 하는데 어떤 소비자가 어떤 제품을 원하는지를 전혀 분석하지 않고 옷을 만든다던가, 백화점 채널을 이해하지 못하고 옷을 판다던가. 그렇죠. 그 다음에 요리사들이 예를 들어서 간을 어떻게 맞추는지 모르고, 대중들이 원하는 어떤 그 간, 맛 이런 걸 모르고 음식을 나만의 철학으로 막 만든다던가, 물론 그래서 대박 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알고 나서, 그러니까 백종원 선생님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파스타 집에 가서 파스타를 먹어보고 넌 기본이 안 됐다, 그러니까 알리오 올리오나 봉골레나 이런 파스타의 가장 기본적인 거를 다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응용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파스타를 만들어내지도 못하면서 자기만의 어떤 이렇게 요리를 만들어낸다고 하면서 무슨 한우 파스타니 무슨 파스타니 하면서 한식을 거기에 전복시키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면서 그걸 이렇게 비난까지는 아니고 좀 비판하신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비슷한 거예요. 이것도 네이버 쇼핑이 1부터 100까지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가 100을 다 이해를 못해도 최소한 온라인 쇼핑몰 하는 사람이면 70에서 80까지는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해를 못하고 온라인 쇼핑몰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네이버 쇼핑 시스템은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상표권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입점 비즈니스, 그러니까 위탁 판매 비즈니스 모델 하시는 분들은 상표권을, 그러니까 OEM 제조 비즈니스 모델 하는 분보다는 좀 더 이해도가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그건 내 브랜드가 아니기 때문에 상표권도 내가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근데 OEM 제조 비즈니스 모델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상표권과 그 다음 네이버 쇼핑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얘기인데, 네네. 저번에 네이버 쇼핑의 마케팅 업체를 만나려고 하다가 네네. 네이버 시스템이 뭐 바뀔 거라고. 그렇죠. 2월부터 바뀐다고 했어요. 아, 그건 아직 뭐 진행 사항은 없고요. 그거는 이제 바뀌었으니까 2월 1일 바뀌었을 거예요. 제가 아직 모니터링 안 해봤는데 일요일이라서 내일 월요일이니까 내일 출근해서 이제 네이버 쇼핑 어떻게 바뀌었는지 간단한 영상도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표권 등록 시 우선 심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간단하게 말하면 일반적으로 상표권을 등록하면
하면 대략 한 1년이 걸려요. 1년까지는 안 걸려요. 실제로 그냥 하면 한 뭐 6개월? 뭐 10개월? 이 정도 걸리는데 대략 한 1년이 걸린다 치면 우선 심사로 하면 5개월은 아니고 이것도 한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한 30%에서 40% 정도 시간이 단축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선 심사 신청이라는 걸 반드시 하셔야 되고 상표권을 등록하실 때 당연히 개월수가 짧으면 짧을수록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지금 런칭하려고 준비해 본다고 하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2월 1일이라고 치고 그냥 오늘부터 에디랑 저랑 OEM 제조 브랜드로 어떤 뭐 화장품을 런칭하겠다. 계획을 짰어요. 그럼 먼저 어떤 화장품을 만들지 막 정하다가 브랜드 이름을 먼저 정하겠죠. 그럼 브랜드 이름을 정하면 브랜드 이름을 먼저 정한 걸로 상표권을 우선적으로 우선 심사 신청으로 넣고 그 다음에 브랜드에 대한 뭐 예를 들어서 로고는 나중에 넣어도 상관없어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로고를 같이 상표권에 넣고 로고와 이름과 같이 넣지만 우리 같은 듣보잡 자영업 레벨은 그냥 이름만 있어도 됩니다. 로고 굳이 없어도 돼요. 물론 우리가 만든 로고를 따라할 수 있는데 사실 듣보잡 자영업 레벨의 로고를 따라하는 경우는 거의 흔치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어마어마한 로고를 만들어낼 수도 없고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상표권 넣을 때는 이름만 정해지면 그냥 한글로 바로 넣으면 돼요. 영어로 넣을 필요도 없어요. 우선 심사는 뭐 비용이 비싼가요? 좀 더 비싼데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상표권 대행 업체마다 다 달라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착한 상표라는 걸 전 이용했는데 착한 상표가 뭐 싸고 유명하니까 뭐 상표권 관심 있는 분들 한번 검색해 보시고 일반 상표 등록은 제가 알기로 16만 원인가? 뭐 이 정도고 우선 심사는 2배가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비용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10만 원 언더선이 그렇죠. 이게 무슨 뭐 100만 원, 200만 원씩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상표권은 우선 심사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디랑 저랑 이름을 정했어. 그럼 바로 우선 심사 요청부터 넣고 바르다. 그렇죠. 뭐 바르다로 예를 들어서 바르다를 넣고 그다음 2월 한 달 동안 화장품에 대한 기획을 하겠죠. 야, 우리 뭐 수분크림 만들고 뭐 만들고 한 3개 만들자. 이런 식으로 기획을 하고 3월부터 OEM 제조 회사들을 찾아다니면서 미팅을 하고 샘플을 받고 뭘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겠죠. 그 다음에 케이스를 고르고 뭐 패키지 디자인도 하고 그걸 다 중간에 하면서 예를 들어서 3월부터 시작했으면 아무리 빨라도 3개월 정도 걸리니까 우리가 3, 4, 5 하니까 실제품이 한 6월 초에 나왔다. 굉장히 빨리 나온 거예요. 그것도 사실. 그러면 6월 초에 나와서 이제 제품이 실제로 우리가 6월 초에 제품을 받고 쇼핑몰을 만들고 촬영을 하고 그것도 보름에서 이 정도 걸리는데 중간중간 작업을 해놨다고 치고 6월 보름쯤 그랜드 런칭을 했다. 실제 사이트 런칭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2월에 상표권을 넣어놨기 때문에 이게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잡으면 한 빠르면 7월, 늦으면 8월 정도의 상표권이 나오니까 6월 중순에 런칭을 하면 런칭해서 바이럴로 광고를 좀 뿌리면서 8월달 그쯤에 상표권이 등록이 되면 네이버 쇼핑에 브랜드 등록을 한 다음에 가격비 모델을 묻고 마케팅을 쫙 더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스케줄이 맞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시작하면 무조건 상표권 우선 심사부터 시작하고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런칭을 한 이후에 상표권을 하면 그때 너무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무조건 상표권 등록부터 시작하고 비즈니스를 시작하자. 상표권에 대한 이야기. 에디군 뭐 질문? 오늘은 확실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 그럴 수 있죠. 저 대략적인 걸 이해했는데 네네.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따로 하거나 댓글이 있으면 댓글에서 궁금하신 분들 이거 뭐예요 할 텐데 댓글이 없어서 반응을 모르겠네. 그럴 수 있죠. 네. 이게 어쨌든 스킬적인 부분이나 디테일한 부분을 딱 들어가면 사실 경험해본 사람과 경험 안 해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는 거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거죠. 주님은 화장품에 대해서 잘 아니까 아까 그런 상품 카테고리라든지 브랜드 들어가는 걸 이제 잘 이해하고 있으니까 너무 말이 빨랐던 것 같아서 예를 들어 더 소비자들이 접하기 쉬운 걸로 시뮬레이션을 돌린 걸로 한번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한번 스케줄링도 지금 저도 여기 적었는데 네네. 그러면은 이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OEM 할 때 한번 이렇게 가상 스케줄을 한번 짜주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이름을 정하고 상표권 등록하고 그 남은 시간 동안 아까 말씀하신 것들을 이렇게 하면 몇 개월 사이클로 급하면 런칭할 수 있다라는 거라든지 네네. 그런 것도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에디랑 한번 생각해본 거긴 한데 실제 저희가 사업은 실제로 안 하더라도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가 아이템은 어떻게 찾고 사업은 하지 않더라도 그렇죠. 경쟁사는 대략 어떻게 분석하며 경쟁사의 매출은 대략 어느 정도일 거다고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식 과정을 거쳐서 어떤 식으로 런칭을 하는가 이거를 시뮬레이션으로 저희가 한번 하는 거를 좀 영상을 찍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되게 간단한 건데 재밌을 것 같은 게 예전에 저희들이 카페를 하니까 저도 버릇이 생긴 게 어느 식당에 들어가면 테이블 수를 세. 테이블 수를 세고 종업원이 몇 명이고 여기서 예상으로 회전 수가 한 4번은 돌아가겠다. 점심 2번, 뭐 저녁 2번. 그럼 이제 얼마고 저 알바비는 얼마 나오고 그렇죠. 월세가 얼마일 텐데 이거 사업이 이건 안 되겠네. 라든지 되든 뭐 필요한 건 아닌데 그런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니까 그런 것들이 돌아가는 세상을 아는 눈이 생겼다고나 할까요? 그렇죠. 저도 예전에는 많이 그랬는데 식당 사장님이랑 그래서 얘기도 많이 했었어요. 막 그렇죠. 그냥 막 대략 막 이런 식으로 왁구 짜서 막 변죽 좋게 뭐 그런 거. 요즘은 잘 안 해요. 요즘 잘 안 하는데 이게
뭐랄까,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저희도 어쨌든 40대가 넘다 보니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모르면서 섣불리 판단하거나, 섣불리 이 사람의 인생을 재단하거나, 이 사람의 인생을 뭐 평가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좀, 모르겠어요. 저도 아이를 키우고, 점점 인생을 살면 살수록 산다는 게 되게 어려운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그렇죠.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평가한다는 게 얼마나 내가 되게 좀 무모하고 건방진 건가라는 걸 좀 깨닫게 되면서 예전에 비해서 좀 그런 행동은 좀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네, 저도 비슷하게 카페를 한창 망하고 나서 이 카페는 무조건 망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주변에서 누가 카페 한다 그러면 제발 그만두십시오라고 말렸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는 저도 준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슷한 생각으로 주변에서 카페를 한다 그러면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두 망했습니다. 모두 망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라. 근데 내 생각은 이렇다. 내가 경험 이런 정도로 하면 되는데 일부러 묻지 않는데 일부러 말하지는 않는 거야.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잘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지랖을 부리기 싫다. 꼰대처럼 보이기 싫다.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 그러니까 내가 인생의 무거움을 점점 알게 되니까 저 사람의 인생도 참 무겁고 힘들고 어려울 텐데 내가 함부로 평가하거나 재단하거나 그러지 말자.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이야기의 끝이 갑자기 뭐 이상해졌는데.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네이버 쇼핑과 상표권에 대한 영상 마치고 다음에는 좀 더 디테일한 네이버 쇼핑 영상 한번 찍어서 저희가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